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공항이 개항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세기 운항을 제한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광양만권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묵은 쌀과 햅쌀을 섞어놓고 소비자들에게 100% 햅쌀이라고 속여 판 농협 조합장 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문 8곳에 조성된 광주 2차 폴리 작품을 오는 10일 일반에 공개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여러 국제 노선 개설로 개항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세기 운항 제한 조치로 인기 노선까지 운항을 중단하는 등 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기성 전세기로 취항한 이후 운항 때마다 여객기 좌석을 가득 채웠던 천진과 심양 노선.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위주로 첫 해인 이용객 수가 4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수혜를 불러왔던 이들 노선이 지난 8월과 지난달 각각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 보호를 명목으로 전세기 운영 기간을 1년 중 넉 달 이내로 제한한 것입니다. 무안공항 전체 이용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천진과 심양 노선은 물론 장가게, 마카오 등 전세기를 띄운 부정기 중국 노선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기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바꾸는 방안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진, 심양 등 정기성 전세기 중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선정하여 정기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항공사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안공항에 개설된 노선은 다음 달 취항 예정인 대만 까오슝을 포함해 모두 19개. 그러나 정기 노선은 4개뿐이고 15개는 성수기에만 전세기가 오가는 부정기 노선입니다. 무안공항이 호남의 관문공항으로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신규 노선 유치에 못지않게 정기 항로의 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가 피수, 즉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의 협상을 통해 10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는 현금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대회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함으로써 60억 원을 절감하는 등 피수와의 협상을 통해 모두 104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케팅 대행사 선정을 계기로 후원사 유치에 박차를 가해 흑자대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탓에 힘겨운 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에 할당되는 교부세가 당장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도 현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정부가 세수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자 정부는 고통 분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2조 원가량의 지방교부세를 내년 예산에 줄여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는 162억 원, 전남은 274억 원에 이르는 예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를 손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또 반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다 전체 지방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확보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연구 인하 시점을 지난 8월 28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지방 소비 세율을 올리고 예비비 지원을 하겠다는 미봉책뿐입니다. 예비비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잠정적인 세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그게 대책이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굵직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써야 할 돈이 많은 만큼 예산 걱정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이처럼 취득세 인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악재지만 반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연구 인하 조치가 지역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황성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광주 시내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취득세 연구 인하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인하 적용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실수요자들이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득세 소급 적용 방침 그걸 듣고 지금 집 구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지금 구경 왔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현재 2%의 취득세를 1%로 9억 원 초과와 다주택은 4%를 3%로 영구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3억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기존에 600만 원이었던 취득세가 300만 원으로 절반 줄어들게 됩니다. 6억 원 이하가 1%, 그 다음에 6억 원에서도 9억까지가 2%,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하고 다주택자가 4%에서 3%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현재 올 하반기 이 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 5,700여 세대의 취득세 감면 예상액은 247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광주 전남에 8,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취득세가 428억 원 감면될 전망입니다. 취득세 인하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기다려왔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가운데 집 구매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지역주택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망했던 그런 분들이 분양 관련된 그런 전화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세 인하 방침이 한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인구도 일자리도 줄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심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역 행복 생활권을 실현하겠다며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 그 효과는 의문이지만 광양만권이 대표 사례로 제시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 행복 생활권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성은 상향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2개 이상 동일 생활권의 도시들이 서로 자율적으로 협의해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원하는 사업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개발 사업과 같은 신규 예산 지원보단 기존 사업들 안에서 예산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준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 소관 한 19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 해서 6.7조 원 규모고요. 이 규모 안에서 일정 부분 안정적 지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여수와 순천, 광양시를 중추도시권 사업 예시지역으로 들었을 정도로 전남 동부권이 이번 사업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 범위가 기존의 지자체 추진 사업에 그쳐 단체장들이 협력할 만큼 구미가 당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미 광양만권 통합 논의로 홍역을 겪었던 전남 동부권에서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협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3명의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주 글로벌센터 설립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광주 글로벌센터 운영 토론회에서 전남대 김영술 교수는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민과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이론화하기 위해 글로벌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기존 교류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100% 햅쌀이라면서 묵은 쌀을 섞어 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엔 농협이 적발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 농협. 한 해 400억 원어치나 팔릴 정도로 고품질 쌀로 유명한 지역인데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햅쌀은 최근 3년 동안 대형마트 등 전국 160여 곳에 13,400톤, 178억 원어치나 팔려나갔습니다. 햅쌀과 묵은 쌀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적게는 3%를 섞었고 아예 100% 묵은 쌀을 햅쌀로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곡을 햅쌀로 그렇게
홍보하여 햅쌀로 판매를 했을 때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고요. 또 특히 이제 구곡이 판매되지 않았을 때 누적 감가되는 누적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서 생산 연도와 품종 등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묵혔지만 일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연산이 한 해 100가지만 한 10,000원 정도나 가격이 떨어질까지 아무리 신 것보다는 떨어지. 경찰은 해당 농협조합장 등 5명을 입건하고 1년 묵은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팔아온 다른 지역 농협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경찰청이 오는 목요일 2014학년도 수능시험일에 수험생을 위한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광주경찰은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112 수험생 수송 콜센터를 만들어 시험 시간에 늦은 수험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도 도내 28개 지역에 수험생 먼저 태워주기 입간판을 설치하고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한 기동대에서 선임 의경들이 후임 의경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달간 전남의 한 기동대에서 선임 의경 3명이 후임 의경을 구타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후임 의경의 친척에 의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제 컨설팅 회사 TS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광주시에 해줬다는 계약서와 자문 보고서를 입수해봤더니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 컨설팅사 TSE로부터 받은 자문 내역이라며 시의회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수영대회 유치를 위해 TSE가 했다는 활동을 2장짜리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썼던 계약서와 순서도 같고 학에 따를 해 따로 시제만 바꿨을 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보고서를 내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 7개월 동안 TSE가 제출한 보고서는 2장짜리 보고서 2건이 전부입니다. 2억 원 넘게 들인 자문치고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수권 대회를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자문 보고서가 모두 계약서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서도 수영대회 유치위와 TSE가 수시로 메일이나 미팅을 가지면서 상대국 동향 등 충분한 자문이 이루어졌다며 자문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영대 유치 전략이라든지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면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TSE와의 어떤 계약 조건들은 충분히 이행이 됐다고. 국제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던 광주시와 유치위원회, 검찰 수사와 정부와의 갈등, 또 국비 지원 논란까지 홍역을 치를 만큼 치르고도 대회 유치에 성공한 만큼 자문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며 오히려 컨설팅 회사를 감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도심에 조성되고 있는 두 번째 어반 폴리가 오는 10일 완공됩니다. 충장로와 광주역 등 주요 관문 8곳에 조성된 2차 폴리는 실용성과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작품들로 기획됐고 9개 나라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10일 2차 폴리 개막식과 함께 참여 작가들의 국제회의와 특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가 한중 FTA에 따른 농수산업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나주시청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농수산업인과 학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2단계 협상 과정에서 전남도가 해야 할 대응 방향과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을 연 도의회 FTA 대책특별위원회는 농수축산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 농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출입국 관련 고충과 함께 재고용이나 임금체불, 산재 보상 등 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노사정위원회도 모레 오후 광주 무등파크 호텔에서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 송정역은 통도사와 해운대, 자갈치 시장으로 떠나는 무박 1일 관광열차를 오는 23일 운행합니다. 기차는 11월 23일 0시 30분에 송정역을 출발해 통도사를 관광하고 해운대, 누리마루, 자갈치 시장 등을 둘러본 뒤 부산역을 출발해 같은 날 밤 10시 2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행 경비는 성인 침대 86,000원, 일반 66,000원이며 광주 송정역 여행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내 그린카 산업의 대표 박람회인 2013 국제 그린카 전시회가 모레부터 사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4개국 112개 업체에서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클린 디젤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충전기와 컨버터 등 자동차 관련 부품도 전시됩니다. 광주 지역 백화점들의 수능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수능일인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수능 수험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청소년 의류 10에서 20% 할인 혜택 행사를 갖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수능 탈출 특별 기획전을 갖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